어둠이 내려앉은 성산 우묵계 해안이네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출연진들과 분위기를 보아하니 예사롭지 않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행사일까요? 온 세계가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 해설사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가치를 알려주겠습니다. 세계유산 축전의 서막을 알리는 공연입니다. 세계 자연유산 중 하나인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해녀 할머니를 잃은 오늘이 앞에 신비의 동물 백록이가 나타나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연이어 불과 물, 바람의 신을 만나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의 이야기도 웅장하게 펼쳐졌는데요. 제주의 자연과 그 자연에 깃든 신화, 그리고 이어지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은 2020 세계자연유산 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그 17일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거 대작이야. 네, 이제 추모수에 한 거니까 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동. 네, 정말 많이 부족했어요. 스케일은 내가 보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잘 만들면 이제 아주 물건 되겠어.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뉴질랜드에서 황금 같은 낭보가 날아왔는데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소식이었습니다. 제주의 빼어난 경관과 독특한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는데요. 그로부터 13년이 흘렀습니다. 제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계 만방으로 전하며 문화관광적 측면에서도 무한한 가치 창출을 기대했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과연 지금 제주는 13년 전 그 기대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세계유산은 총 14건입니다. 국민들께 어떻게 제대로 알리고 어떻게 누리게 할지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고민 끝에 세계유산 축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궁중문화 축전을 통해 궁궐에서 시행되는 활용사업을 잘 알고 계십니다.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지닌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공연, 전시 등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함께 그 가치를 누리고 재인식하고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 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열기는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 아쉽게도 올 초부터 전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19 탓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으면 하는 기대와는 달리 제한된 인원과 사전 예약제로만 행사가 진행되는 아쉬움도 남겼는데요. 이렇듯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축전을 감행한 숨은 이유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모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 제주의 가치를 공감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주도하에 기획된 축전이 바로 그것인데요. 위대한 자연이 허락한 아주 특별한 경험, 세계 자연유산 축전 제주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이 될 것이고요. 검은 오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월정리 앞바다까지 지금 코스로는 약 20km가 조금 이게 더 됩니다. 현장 답사를 비롯한 사전 준비가 진행되고 있네요. 바로 이 앞에 가면 이제 용암하도로 끝납니다. 끝나고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용암이 흘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찍어서 이제 생각하는 지점이 지금 이 정도 지점이고 여기까지 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국산정을 있는 정도까지가 일꽃 수는 지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식사도 할 수 있는 거 만정이 거물이라고 만장굴 맨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만장굴까지. 그러니까 여기 일반인 코스는 아니에요. 이제 탐험자라고 해서 특별하게 참석된 사람들은 협곡길은 그
또 지금 실제 용암이 갔던 저쪽 길은 뭐 5명씩, 6명씩 한 조가 돼서 전문가들이 안내하는 부스가 있고, 이제 불탐험대는 여기로 와서 저쪽으로 가서 어린이들이 많이 들고, 물 안에 완전히 전문적으로 탐험하는 그런 축제하는 프로그램을. 세계 자연유산 제주의 가치를 만끽할 수 있는 단 17일간의 기회. 그 준비 과정이 결코 녹록치 않은데요. 우리가 요게 정문인데, 정문에서 들면 정문에서 바로 그냥 일로 넘어가는. 축전 현장답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지역 주민들과 도내외 전문가들. 이들이 이토록 심혈을 기울인 까닭은 한 가지 이유랍니다. 세계유산 제주의 가치를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고 자연유산과 관련된 제주의 고품격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뜻을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만장굴 제3입구 앞입니다. 이번 프로그램 중 하나인 만장굴 정구간 탐사대가 만장굴 내부로 들어갈 입구인데요. 축전을 앞두고 최종 리허설을 위해 관계자들이 모였다는군요. 우와, 여기를 일반인들이 탐사한다고요? 아, 이거 가능한 프로그램인가요? 풀고. 됐어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아가. 입구부터 만만치가 않죠? 높이가 무려 20m 가까이라고 하는데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면 특별 훈련부터 해야겠네요. 자, 이제부터 만장굴 사전탐사 시작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거친 화산이 내뿜었던 불의 숨결이 동굴 속 어둠의 시간을 지나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네. 방금 들어왔던 입구로 들어온 빛이 만들어낸 모습이 정말 신비로운데요. 동굴 천장이 무너져 내려 하늘을 볼 수 있는 곳을 천장창이라고 합니다. 만장굴에는 3개의 천장창이 있고 각각 동굴의 입구 역할을 합니다. 사전 탐사대가 방금 들어온 곳이 제3입구이고요. 현재 공개되어 관람객들이 드나드는 곳은 제2입구. 그리고 만장굴을 처음 발견하신 부종유 선생님이 학생들과 같이 들어갔던 곳이 제1입구라고 하네요. 요게 하층의 천장.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30까지 있고 하층에 이게 생겼고 얘 낮바는 있었겠죠. 그러고 또 용암이 흐른 거예요. 흐르면서 열 때문에 얘네들이 보면 지금 덩어리도 있지만 중에 녹아서 붙은 그 형태를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고 무너진 거예요. 얘는 다 순서가. 이제 그걸 저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됐습니다. 만장굴은 약 7.4km의 다층 구조를 갖고 있는 굴이에요. 굴 안으로 내려오면 동굴 곳곳에 용암 천정이 떨어져 내린 낙관 등이 있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죠.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걸어보게 될 만장굴 정구간 탐사. 그 행운의 주인공들이 정말 부러워지네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겨울이거나 늦가을이면 이쪽으로 오면서 좀 보면 좋은데 낙반이 많아서, 그리고 아까 습기가 높아서 위험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물 같은 게 좀 있는 상태 내에서 떨어지면서 그게 이제 가스가 터지면서 구멍이 생긴 거고, 이거는 계속 용암이 안에서 울고 또 찍찍찍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쪽 가시면 이제 용암 발가락이라서 라바 토우라 해갖고 이제 발가락처럼 모양 보이죠. 나중에 흐른 거예요. 천장에서 내려온 게. 요 위에서. 가사 보시죠. 일곱 시간이면 하루 종일이지 뭐.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바꿀 수 있어요? 9시 팀이 출발이 8시 50분에 여기서 출발이 돼야 된다. 홈페이지 공지해 주세요. 네네. 문자로 개별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한편 지상에서는 축전을 앞두고 또 다른 최종 점검을 위해 분주한 모습들이었는데요. 해설사는 저기서 그러니까 초기에 이 데스크를 올 때는 이번 행사 핵심 준비 사항 중 하나는 검은 오름에서 시작된 용암의 흐름을 따라 누구나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된 트레킹 코스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름하여 불이 숨길.
마지막 정구간 점검을 위해 다시 관계자들이 길을 걷고 있네요. 돌멩이 하나, 조명 하나 세심하게 점검을 합니다. 지금 조명은 저 안에서 이 동물 연장선 볼 수 있도록 그때 하라고 했어요. 예. 자, 북으로는 저거예요. 네. 주체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주체로는 여기야. 근데 여기에 있으면 조금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묶었다 풀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낮에 사람들이 걷는 동안 계속 내려놓을 것인지 그래야지. 그것도 결정해야지. 그걸 결정해야지. 그러면 그러면 문이 아침에 없어도 돼. 누군가가 와서 내려놓으면 되잖아. 곳은 그래도 다 도로가 있어서 지금서부터는 다 이 도로를 해서 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고 유네스코에서 인정해준 세계자연유산을 직접 느끼면서 이래서 세계자연유산이구나. 이래서 우리가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이제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세계유산 축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축전에 참가한 많은 분들이 직접 세계자연유산을 깊게 이제 탐험을 하고 나니 내가 앞장서서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자발적 지킴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런 후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후기들이 직접 참가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상적이었던 참가자는 만장굴 전구간 탐사대에 참여했던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 만장굴을 탐험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자연유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돌아가셔가지고 교육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적 측면에서도 이 세계유산 축전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만장굴 정구간 탐사대 6명이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만장굴 정구간 탐사대에 대한 일반인들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무려 13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6명이라고 하네요. 지금 만장굴에 대한 이론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굴에 들어가기 전에 동굴의 형성 과정이나 동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보고 가면 현장에서 느끼는 감동이 더 크게 다가오겠죠? 만장굴 탐사를 위한 이론 교육을 마친 후 이어진 실전 교육인데요. 바로 레펠 교육입니다.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안쪽으로. 아니요. 왜 카메라가 등장하네? 화이팅입니다. 바닥까지 내려보세요, 바닥까지. 이게 지금 네, 됐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서 못 하시면 내일 못 하실 건데.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근데 아래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밑에 돌이에요. 아, 그쵸? 빌려주라. 네모. 난생 처음 타보는 레펠. 긴장될 땐 그저 웃지요. 다시 봐도 바닥까지의 깊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언제가 제일 무서웠어요? 네? 할 때 뭐가 제일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역시 훈련의 효과가. 네, 완전 최고예요. 와, 근데 이분들 레펠 처음 타보는 거 맞나요? 긴장한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제주도의 오름이랑 용암동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관심이 여기까지 이어져서 이번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여기 동굴 내려오실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내려올 때 뭔가 처음 발 딛는 곳 같은 느낌 많이 받았고 어두워서 아직 뭐가 잘 보이진 않지만 뭔가 설레는 기분도 많이 안고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좀 추워지거나 몸이 이상 있으면 바로 춥다고 생각하시면 전체가 움직이더라도 시간 관계 생각하시면 무조건 스탑시켜서 잠바를 인간 직전 만장굴 정구간 탐사대 화이팅! 자, 드디어 본격적인 만장굴 탐사를 위해 탐사대가 출발합니다. 만장굴 정구간 탐사대는 만장굴을 처음 걸었던 부종유 선생의 첫 탐사의 감흥을 체험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오면서 우리가 아까 뭐였지? 이런 아픈 얘가 뭐라 했지? 클린커. 네. 이게 보통 식었을 때 먼저 위에서 구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여기 저 옆에서부터 쭉 보시면 보여요, 이거? 네. 보이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천장이 이렇게 안 당기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 일부는 옆에 붙고 위에는 무너지면서 거의 위쪽은 아주 그 불규칙한 오돌토돌하고 옆에는 매끈한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위에 결국 좀 많던 하천들이 하늘로 가면서 내일 강이 되면 큰 강으로 나간다고. 용암은 반대예요. 내일이 내려오면 그 물의 화학적인 우리 산도, pH에 따라서 얘를 만들던가 얘를 녹이던가 해요. 그래서 제주도 용암동에서 그냥 많이 보면 그래서 지금 검은오름 용암동굴계의 동굴마다 하나에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됐으면 하나겠지. 14km가. 근데 중간에 무너지고 끊어지니까 이름을 달리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지 말는 게 왜 3입구다? 원래는 용암이 분출하는 화구에서부터 1입구, 2입구, 3입구이지만 여기는 옛날에 부종유 선생님이 1입구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존중해서 1입구. 그래서 제주도에서 입구가 여러 개면 2입구입니다면 그러면 중간이겠구나. 1입구면 분화구 근처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변변한 장비도 없이 만장굴 정구간을 탐험했던 70여 년 전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또 다른 세상과 같았던 만장굴 내부의 모습에 대한 감동은 그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사, 각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물성, 성분의 차이, 그다음에 외부의 온도 이런 관련된 거에 의해서 이 용암동굴이 뭐 이런 형태라든지 원리가든지 이 사이는 모르지만 뭐 3m가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요 용암 덮개고 요거 보이시죠? 굽히고 숙이고 울퉁불퉁한 어둠 속의 길을 걸으면서도 끊임없는 설명과 질문이 이어지고 감탄과 웃음꽃도 끊이질 않네요. 뚫려갖고 돌아가면서 이게 잘 만났으면 얘도 또 침이 되겠지. 깎인 것도 있고 나중에 흘러서 얘는 지금 싸발랐어요. 열이 이렇게 싹 동면될 때의 박쥐 온도는 이 암석 온도랑 똑같아요. 왜냐면 자기 열량을 쓰면 안 되니까 온도를 낮춘다고. 사진이나 그림으로만 봤던 현장을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며 걷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다시 또 보고 또 봐도 신기하기만 하죠. (1946년) 부종유 선생이 걸었던 뒷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선생님과 함께했던 30명의 학생들, 그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작은 규모로 우리 눈에 보이면 흘렀을 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생겼고 흐르면서 얘가 어떻게 쭉 내려가기도 하고 저기서는 우리 표면은 굳으면 쭈글쭈글해지면서 이렇게. 예, 그건 몰라요. 자, 좀 더 뒤로. 스톱. 자, 고개 내미세요. 고개 내미세요. 자, 어디쯤이야? 스톱, 오케이. 생기가서 그 다음 용암 양이 적은 게 흐른 게 이렇게 층을 만들었어. 근데 얘 3번이 떨어지려면 얘가 있어야 떨어질 거야. 그쵸. 얘 만들어지고 3번. 그 다음에 여기 양쪽에 있는 클링커 층 이런 게 보이는 것들이 4번. 여기 와서 무너진 거야. 어디요? 여기 있다. 이름을 썼어요. 말랑말랑. 힘을 관련되어 있는 동굴 속에 비가 내리네요. 탐사원들이 손바닥으로 빗물을 받아봅니다. 두꺼운 안반을 뚫고 내리는 빗물이 신기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걷는 만장굴 정구간 탐사.
생생한 동굴의 세계를 눈앞에서 직접 본다는 것은 그 어떤 경험보다 더 값진 것일 텐데요. 동굴을 거는 탐사대원 모두 그 소중한 경험을 더 소중하게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모래는, 여기 카보네이트인 탄산염 모래는 더 빨리 반응하겠죠. 쉽게 녹고. 그 다음에 지프랑 두께가 두꺼워요, 얇아요? 석회암에 비해서. 얇잖아요. 얇으니까 바로 통과해서 그냥, 그러니까 어제 못 담은 것처럼 막 그 순백색의 아름다운 생성물들을 단시간 안에 만든 거예요. 파이는 거야. 그냥 침식에 의한 거. 근데 똑같은 물인데도 이런 탄산염에 떨어지면 오, 대박. 그래서 이 녹은 물이 여기 떨어지죠? 네. 요 녹은 물이 여기 끝까지 떨어져 임마. 요 물이 떨어지면 그 밑에서 다시 침전되면서 생성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넓어진 구간들은 다양하게. 그래서 식는 속도, 경사, 그거에 따라서 모양도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밑에 흐르고 밑에 위에 흐르는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래에서 좀 흘러내린 것들이 이 형체의 멀리서 빛이 보입니다. 벌써 7.4km 만장굴 전 구간을 다 걸은 걸까요? 네, 일단 만장굴에 들어갔더니 정말 어둠의 궁전 같은 곳이었어요. 그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서 뭐 헤드랜턴과 불빛을 비추면은 정말 완벽하게 자연의 법칙으로 만들어진 그 동굴에 온갖 모습들이 있는 거죠. 저는 만장굴을 처음 탐사했던 부종유 선생님의 마음이 어떨지 궁금해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참여 중인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유산에 대한 값어치를 잘 모르고 살았구나, 도민인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소규모 형태로 현장 답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종유 선생님이 새로운 그 교습을 창조해가지고 신체 건강한 학생들은 그 탐험을 한다 해서 그 김명주의 주변에는 그 산주에 있는 굴이 많으니까 용암동굴. 그래서 그 탐험반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 처음에 이제 그 30년 꼬마 탐험대를 편성해가지고 처음에 입구, 1입구. 거기를 이제 답사를 시작한 거죠. 한편 지상에선 전문가와 함께 지금까지 비공개로 남아있던 구간을 직접 탐험해보는 특별탐험대가 코스를 탐사하고 있었는데요. 용암협곡, 성산일출봉, 뱅디굴, 만장굴과 김영굴을 각각 탐사해보는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용암길 협곡은 계단식 단층대를 따라 있는 좁고 깊은 한물대를 말하는데요. 길도 없는 숲을 헤치며 걷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경사도 아주 심해 보입니다. 함몰된 지형 때문에 길은 험하지만 온도와 습도가 일정해서 다양한 식생물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험한 길을 헤쳐나가는 대신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보람이죠. 또 다른 탐험대가 도착한 곳은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은 약 5,000년 전 얕은 바다에서 일어난 수성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응해구조. 비교적 나이가 어린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성산일출봉 특별탐험대는 정상에서 느끼는 감흥은 물론
보트를 탑승해서 바다에서 바라보는 성산 일출봉의 웅장함과 지질적 특성도 직접 체험합니다. 여기서 일출봉의 분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른편에 있는 이 작은 바위가 새끼청산이라는 바위고, 저쪽에 일출봉 현재 분화구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새끼청산 바위하고 분화구, 현재 분화구를 이루는 거는 화산이 다른 화산입니다. 그거는 정면에 보이시는 이런 어떤 충리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서로 이제 이쪽 왼편에 정면에 있는 거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앞면에 보이는 이 상충면이 새끼청산 바위의 연결선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산일출봉에 일제강점기 때 파놓은 진지동굴이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진지동굴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연합군 공격에 대비한 자살특공부대 시설인데요. 성산일출봉 특별탐험대가 거기를 안 가볼 수 없습니다. 교과서로만 배우던 역사가 눈앞에서 재현되는 현장인데요. 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참가자들의 표정이 무척 진지합니다. 대한민국에 어쨌거나 세계 자연유산은 하나뿐이잖아요. 제주 화산동과 용암동굴. 비록 제주도 전체는 아니지만 유산 섬에 살고 있다는 그런 거를 자부심을 갖고 또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의 보물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멧돼지뼈 이런 것들이 동굴 안에 있었습니다. 한편 만장굴과 김영굴 특별탐험대의 체험도 이어졌는데요. 공개 구간 입구인 만장굴 제2구간으로 내려와 일반인들 출입이 금지되었던 제1구간 비공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탐사할 구간은 1구간 내에서도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눠진 부분이에요. 동굴 속에 또 동굴이 있는 셈이라고 할까요? 어마어마 걸렸는데 이때 당시에도 표면이 먼저 식으면서 굳어져 가는데 밑에 흐르던 용암이 쭉 빠져나가 버리고 나니까 이 용암도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됐던 거죠. 이렇게 됐던 건데 바닥이 꺾어지니까 이렇게 통제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이 굴은 여기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유는 용암이 한번 내려왔다가 위에가 굳고 표면이 굳고 이 위로 또 흘러내려와서 또 용암이 굳고 해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장굴을 나온 탐험대가 김영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굴은 원래 만장굴과 연결되었으나 천장이 함몰되어 분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김영굴 주변이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모래가 용해되어 용암동굴 내부에 석회질 종유석을 생성하는 특이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학술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네, 50년 되는 나무예요. 그리고 넓은 들 뱅비는 옛날에는 나무가 심지 않을 때는 목장이었어요. 네, 우마, 소마를 방목해서 특별탐험대의 마지막은 뱅디굴입니다. 넓은 들을 의미하는 이름인데요. 뱅디굴은 이번 세계유산 축전을 통해 굴이 발견된 이후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유산 축전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기회였죠. 뱅디굴은 제주도 용암동굴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루트도 낮고 좁습니다. 이유는 뱅디굴이라는 말 속에 있다고 하는데요. 경사도가 없는 평지를 용암이 흘러가다 보니 방향성이 없어진 거죠. 입구가 24곳이나 되는 세계 최대 미로형 동굴이라고 합니다. 좁고 복잡한 만큼 탐험의 재미는 더 배가 되겠죠? 뱅디굴의 다층 구조를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사람 얼굴 비슷하게 생기는 형체예요, 이게. 자, 여기 보면 뭐가 생겨요?
정말 좁긴 좁네요. 거의 기다시피 하는데요. 탐험대 복장에 무릎과 팔목, 손바닥까지 보호대로 완전 무장한 이유가 있었네요. 뱅디굴은 꼿꼿하게 서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얼마 되지 않는 곳인데요. 그런 불편쯤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동굴이기도 합니다. 용암과 시간이 만들어낸 동굴 내부의 감동은 그 어디에서도 느껴볼 수 없는 곳이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치지 않고 또 무섭다고 안 와서 해가지고 잘 마쳤습니다. 한편 축전 마지막 이틀을 앞둔 9월 19일 30명의 순례단이 월정해변을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검은오름. 1만 년 전 검은오름에서 시작된 용암 동굴계의 길을 직접 걷고 야영하며 자연과 인간의 시간을 경험하는 종합 순례 프로그램입니다. 이름하여 숨길 순례단. 숨길 순례단은 위대한 자연의 시간을 찾아라는 주제로 세계유산축전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의미로 기획된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축제에 개발된 특별 트레킹 코스, 불의 숨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숨길 순례단은 1, 2차로 나눠 출발할 계획이었는데요. 검은오름에서 출발하여 성산 일출봉까지 걷는 1차, 월정해변에서 검은오름까지 걷는 2차, 아쉽게도 1차 숨길 순례단은 태풍으로 인한 기상 악화로 출발하지 못했는데요. 1차 숨길 순례단에 선정됐던 사람들의 아쉬움이 정말 컸다고 하네요. 하나 더 말하자면 이 지리에서 뽑아낸 추출물로 우리가 실험지 있죠? 만장굴 1입구로 들어갑니다. 조심하십시오. 2박 3일 동안의 숨길 순례단 여정이 마무리되는 아침입니다. 함께 길을 걷고 자연의 신비로움을 함께 느끼며 서로에게 정도 많이 드러나 봅니다. 3, 4, 5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지네요. 세계유산의 굿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통로의 길을 조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은 우리가 지키자고 하는 국가문화재의 급이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려주고자 지켜야 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들 중에 최고 중에 최고를 보고, 그래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OUV라고 하죠.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하죠. 피부색, 어떤 것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가진 가치,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박 3일 동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걸으면서 그 모태, 어머니의 땅을 조금 보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숨길 순례단이 마지막 여정 용암 협곡길을 걷고 있는데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험한 길이었지만 소중한 제주 자연유산의 존재와 가치를 온몸으로 느껴보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는 또 다른 탐험대가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축전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트레킹 코스, 불의 숨길을 따라 사전 신청자들이 걷는 프로그램입니다. 불의 숨길 트레킹 코스는 총 3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용암의 길, 동굴의 길, 돌과 새생명의 길입니다. 용암의 길은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우산정굴까지 약 4.8km의 길을 말하는데요. 용암이 개척하고 숲의 정령들이 완성한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깊잖아요. 우린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를 빚어낸 모태의 길이라 해도 되겠죠? 예전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어떤 학자들은 여기는 20에서 30만 년 전에 이제 이게 만들어졌다. 뭐 그런 학자도 있고 또 최근에 발표는 한 1만 년 전이다.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낸 거대 협곡 주변을 걷다 보면 자연이 만든 천의 에어컨,
풍혈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은 언제 봐도 신기하고 경이로운 곳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용암이 흘러내린 자국 그 길을 따라서 걸어보면서 그 용암이 흘러내렸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면서 걸어보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왔었어요. 네. 길은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근데 특별한 체험을 위해 이 정도 길쯤은 문제가 안 되겠죠? 다음은 불의 숨길 제2구간 동굴의 길입니다. 걷는 모습이 편안해 보이네요. 거칠게 흘러내리던 용암이 여기 와선 좀 편안하게 흘렀던 걸까요? 마냥 편안하지는 않았군요. 동굴의 길은 우산정굴에서 만장굴 제2구간까지 약 9km에 이르는 길입니다. 돌 사이사이에 부고름굴, 대림굴, 용암교 등이 있어 탐방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데요. 용암동굴의 겉과 속을 잇따라 만날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죠. 정말 태고의 신비가 느껴지는 길입니다. 숲속에서 색소폰 소리가 신비롭게 울려 퍼집니다. 자연이 주는 감동에 젖어 있던 탐방객들의 마음이 색소폰 소리로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불의 숨길 전 구간에는 다양한 아트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인간과 자연의 공생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봄의 숨길 마지막 구간, 돌과 새 생명의 길입니다. 용암과 바다, 인간이 함께 일궈낸 터전을 걸어가 보는 길인데요. 뿌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노란색 황금색 뿌리가 보일 거예요. 이 나무 뿌리가 아주 황금 색깔입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좋다고 많이 잘려서 먹고요. 3구간 중에 유일하게 AR 체험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용천동굴, 강창몰 동굴의 내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를 확인하고 내부를 감상하시고 싶으시면 선생님 헤드폰에 이거 어플을 설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굴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신났네요. 앱을 통해 동굴 내부를 볼 수 있다니 참 신기하죠? 용천동굴과 당첨을 동굴의 내부로 들어갈 수 없는 아쉬움을 이렇게 AR 체험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부종유 만장길이 포함되어 있는 돌과 새 생명의 길은 만장굴 제2구간부터 월정해안까지 약 7km의 길을 말합니다. 김영구를 지나면서부터 하얀 모래 땅이 펼쳐지는데요. 모래는 섞여질 동굴 생성물을 만드는데요. 때문에 용천동굴과 당첨을 동굴은 용암동굴이면서 석회동굴의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돌담인데요. 자연에 인간의 손길이 더해져 만들어진 또 하나의 풍경이자 유산입니다. 드디어 검은오름에서 출발한 불의 숨길이 월정해변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해주시면 저희가 서린요? 네. 바다로 흘러든 용암은 드디어 그 생명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생명이 다한 곳에서 다른 생명이 탄생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유산의 가치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즐길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죠? 자연의 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을 향유하는지 이번 행사에서는 7개 유산마을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는데요.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프로그램에 따라 사전 신청자들이 마을 곳곳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며 즐거운 추억도 남겼습니다. 김영마을에서 준비한 돌담 쌓기 체험인데요. 난생 처음 해보는 이색 체험이지만 쌓다 보니 그럴듯한 돌담의 형태가 나오기는 하네요. 여기 좀 올려놔야 되겠다. 20초 됩니다. 20초. 네. 화이팅! 바다에서는 굉장히 미개질사가 딱 잡혀 있습니다. 상군이라는 거는 가장 숨을 오래 참고 물질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하구는 나이가 들었거나 이제 막 시작하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하구소를 하는데, 할망바당이라고 해서 정말 나이가 들어서 멀리 못 나가시는 분을 위해서는 아주 가까이서. 김영리에서는 돌담쌓기 체험을 포함하여 지질 트레일로 조성된 길과 마을의 문화유산을 접목한 체험 코스가 운영되었는데요. 사전 신청자들은 김영마을을 둘러보고 만들기 체험, 음식 체험 등을 하는 사이에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활용하고 더불어 살아왔는지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바로 이번 세계유산축전이 추구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면은 아직 젊은 용암새가 있었던 김영마을에서 준비한 유산마을 연계 프로그램은 설명과 체험을 적절히 배치해 흥미로운 탐방이 되도록 꼼꼼하게 준비한 흔적이 돋보였는데요. 참가자들 역시 무척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객인데요. 좀 유명한 그 관광지들만 보다가 김영마을 조목조목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자연의 유산들을, 그리고 지금 사실 육지나 전체적으로는 모든 축제나 이런 것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제주에서 이렇게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저희가 다른 데서는 할 수 없는 체험을 하는 정말 어려운 시기라서 더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전의 아트 프로젝트는 모두 2곳에서 열렸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불의 기억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던 불의 숨길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용암길의 주제는 자연의 기억인데요. 화산도로서의 제주의 자연사를 기억하려는 작업들을 볼 수 있네요. 우리 인간 지구에서 두 번째 동굴 길 주제는 인간의 기억입니다. 제주의 4.3과 신화, 샤먼, 전설 등 문명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던 인간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산호하고 세 번째, 돌과 새 생명의 길은 흘러내린 용암이 마침내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바닷가에 당도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위기를 맞은 인간의 문명을 반성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과 생명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봅니다. 건물 앞에 이런 거 이렇게 뻥 뚫린 거 일부 세워놨어요. 한편 축제 기간 내 주말에는 또 다른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자연의 품에서 놀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예술축제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예술인들이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품에 안겨서 음악과 춤으로 그 흥과 영감을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구정유 선생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장굴 안에서 즐기는 음악축제도 있었는데요. 고유한 울림이라는 주제에 따라 만장굴 안에서 공연과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묵지 않겠습니다. 이번 축전이 아니면 절대 볼 수 없는 광경들이었습니다.
신청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받는데 그 시기에 아주 다행스러웠던 게 뭐냐면 용찬 동굴이 그때 발견됩니다. 계속 신청한 다음에 계속 동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심사님들이 와서 보고는 야, 여기 밭이 있다. 그리고 뭐 이 밑에 빅명월장까지 이어지는, 어쨌든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지금 축복받은 땅이다. 이런 뭐 육지부에서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제주도에 오신 것을 제가 환영하면서 제가 설명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나의 움직임, 나의 호흡, 나의 감정,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흘려보냈으면 합니다. 가끔 조금 어둡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아름다운 자연이고 그리고 정말 그 한국에서 다른 데서 절대 못 보는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한테 이 세계 자연유산이란 제주도 문화예술이 이어지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 자연유산 가치 나눔 공감 토크 콘서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인문과 자연과학 등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세계 자연유산을 함께 이야기하는 열린 토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불의 숨길 참가자들과 함께 걷고 세계 자연유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알고 난 다음부터 저는 문화재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주도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면 문화재청을 매우 잘 활용해야겠고 문화재청이 되게 중요한 곳이구나. 자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자연과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마련된 이번 17일간의 축전. 아낌없이 제 품을 열어주었던 자연은 이제 문을 닫고 자신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17일간의 시간 동안 위대한 자연의 존재와 가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면서 왜 온전하게 보존해야 하는지, 왜 소중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지정된 영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보존하고 또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환으로 우리 축전이 있는 것이니만큼 내년에는 더 좋은 안전한 환경에서 더 의미 있고 빛나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주, 대한민국. 전 세계인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세계 자연유산 제주. 그 존재의 소중함과 진정한 의미의 가치를 아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방식을 찾고 온전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첫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발걸음이 시작된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더 나은 제주의 자연유산 콘텐츠를 기대해 봅니다. (2020년 11월) 제주국제공항. 2021년 세계유산축전을 알리는 설치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공감하고 그 가치에 대해 생각했던 시간이 지속적인 행사가 되도록 이번 축전을 준비했던 관계자와 그 축전에 참여했던 모든 참여자들의 마음이 모여 내년을 기약하게 되었는데요. 제주도는 2007년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이제 자연유산에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총 14개 이제 세계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 자연유산이 제주도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유일합니다.
용천동굴이랑 강천물동굴 같은 경우에는 용암동굴의 이제 웅장함과 그리고 석회동굴의 아름다움까지 이제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 유네스코로부터 이제 세계에서 가장 그 아름다운 용암동굴이라는 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세계유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제 탁월한 이제 보편적 가치, 즉 이제 오유부위를 만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세계유산 이제 등재 기준 10가지 등재 기준 중에 7번 경관적 가치와 8번 그 지질학 가치 두 가지를 가치를 이제 인정을 받아서 세계유산에 이제 등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다시 세계유산 축제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후이에르 바하의 얘기를 떠올려 봅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숨기지 않는 큰 책이다. 우리는 그것을 읽기만 하면 된다.